안녕하세요. 백두산 호랑이 도사입니다. 자, 오늘은 대운의 해석법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 대운의 해석법에 있어서 앞에 했던 공부들을 한번 복습을 하고 또 오늘 배워야 될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운의 해석법에 있어서 제가 맨 처음에 볼 부분이 이 대운의 흐름이 순행인가 역행인가를 먼저 이렇게 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한 뭉태기로 이렇게 뭉치로 이렇게 보면서 계절적인 환경과 어떤 속성의 인자를 잘 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살펴야 할 것이 진술, 충미 인자를 살피라라고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축인, 인축, 그 다음에 진사, 사진, 미신, 신미, 술해, 해술 이런 에너지의 변화가 큰 이러한 간지의 흐름을 잘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의 충국 현상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과연 그러면 어떤 상태에 와 있는가 왕세강약을 한번 파악을 해보라고 했죠. 이 왕세강약을 파악하는 방법이 어떤 포태법으로서 힘의 균형과 지금 세력을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와 있는 곳이 아주 왕한 곳에 와 있는가 혹은 아주 약한 곳에 와 있는가 아니면 점점점 강해질 곳에 와 있는가 점점점 쇠약해질 것에 와 있는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5가지 정도는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대운의 환경의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사건은 어떻게 해서 파악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6번째 실질적인 사건의 인자 파악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실질적인 사건의 인자 파악은 우선 신살적인 요소를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앞에 강의를 해놨죠. 12신살에 대해서 쭉 강의를 했습니다. 이 12신살을 볼 때에는 우선 연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연지를 기준으로 보되 일지도 같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봐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가문을 중요시 여겼고 산농공상 이렇게 해서 계급도 정해졌고 그리고 과거에 급제를 하면 모든 인생의 성공을 다 보았죠. 그래서 연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연의 하나의 변화를 통해서 팔자의 주인공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가정과 집안이 그렇더라도 개인적으로 성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또 개인이 중요한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연지도 보지만 일지도 같이 이렇게 중요하게 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건의 인자를 보는 첫 번째 신살적인 요소 12신살을 본다. 12신살을 보되 연지를 기준으로도 보고 일지를 기준으로도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인 사건의 두 번째로서 합, 형, 충, 파, 해 그리고 삼합의 인자를 같이 봅니다. 대운과 팔자간지가 서로 합하는 것 그리고 형하는 것 그리고 충하는 것 그리고 파하는 것 해하는 것 그리고 삼합의 작용이 있느냐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러한 에너지들이 서로 인연을 하느냐는 걸 본 거죠. 인연의 연결고리가 있어서 이것을 이쪽으로 서느냐 혹은 사건이 발생했느냐. 예를 들어서 인신충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신월인데 팔자 지지에 인이 있어서 인신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계절적인 가을에 와 있지만 어떤 에너지의 작용력에 있어서는 충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운은 10년에 걸쳐서 보여지는 환경의 인자이기 때문에 이 인신충이 일어났다고 해서 바로 충극의 현상에서 퉁 나는 것이 아니라 10년에 걸쳐서 어떤 역마의 인자가 계속 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운의 에너지의 인자가 왔을 때에 그것이 흐름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합, 형, 충, 파, 해를 보되 이것은 10년의 큰 환경적인 인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 종종 일어난다. 10년에 걸쳐서 운이 왔을 때, 운이 있을 때 그렇게 또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육친적인 요소도 같이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지지의 어떤 육친적인 요소, 육친적인 인자가 어떠한 인연과 관계하느냐. 대운도 하나의 육친으로 바꿔볼 수 있죠. 그러면 그 육친의 인자가 어떻게 연결을 짓느냐. 즉 육친이 뭐 식신인데 그 식신이 합한다, 형한다, 충한다, 파한다. 이렇게 하죠. 식신이 충한다. 그러면 내가 직업을 가지고 내가 하고자 한다, 혹은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충하게 되니까 이것이 역마작용에 의해서 내 재능을 펼치기 위해서 해외로 먼 데로 간다, 혹은 많이 왔다 갔다 한다, 그 다음에 이동이 잦다, 그 다음에 직업을 자주 바꾼다, 혹은 역마성이 아주 강한 직업, 뭐 타이어 공장 뭐 이런 데를 간다든지, 혹은 여행업을 하게 된다든지, 그 시기에는 그와 같은 에너지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육신적인 요소를 파악해 봄으로써 실질적인 사건의 인자를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실질적인 사건의 인자 파악으로서 제가 첫 번째 신살적인 요소 12신살을 파악해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합, 형, 충, 파, 해, 삼합의 인자를 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인연의 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육신적인 요소를 파악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 육신이 무엇인가, 어떠한 육친에 해당되기에 이와 같은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느냐, 혹은 이러한 어떤 경험치가 발생하느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 대운의 천간도 반드시 참고하라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면 미대운을 가고 있다라고 파악을 해봅시다. 미대운을 걸어간다는 얘기는 사막의 뜨거운 열토 위를 걸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사막의 뜨거운 열토를 걸어가고 있는데, 자, 개미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을미가 될 수도 있고, 정미가 될 수도 있고, 기미가 될 수도 있고, 신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뜨거운 열토를 걸어갈 때 개미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서 빗물이 내린다, 혹은 이슬이 맺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뜨거운 열토 속에 개수가 내리니까 어느 정도 뭐 물기로 말미암아 땅을 적셔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을미다. 뜨거운 사막에 을이 피었다, 선인장이 피었다, 풀이 자라고 있다. 이것을 육신적으로 돌려볼 수 있겠죠. 그러면 뜨거운 열기 속에 을목이 자라고 있으니 얼마나 뜨거운 어떤 그런 고통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을미이다. 그 다음에 정미다. 뜨거운 열토에 또한 난로를 떼고 있으니까 굉장히 덥겠죠. 이와 같은 것을 정화를 육신으로 돌려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기미다. 뜨거운 사막 위에 기토다. 밭이다. 기토다. 그 다음에 신이다. 뜨거운 열토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뜨거운 열토 위에 신금, 구름이 끼었다. 그러면 병화가 사주팔자에 병화가 떠 있는데 신미대운을 걷고 있다라고 하면 병화가 아주 뜨거운 열토의 뜨거운 사막을 걷고 있는데 신이다. 그럼 구름이 끼었다. 그래서 병신 합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병화가 뜨거운 열토 위에 에너지를 펼치면서 가지만 신금의 구름이 끼어서 병신 합작용이 일어난다. 이와 같은 사건 혹은 형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운의 해석법에 있어서 순행과 역행을 큰 맥락에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순행과 역행을 바라보고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계절적 환경의 속성을 보고 그 다음에 진, 술, 충, 미의 인자를 반드시 살피라. 그 다음에 인축, 축인, 진사, 사진, 미신, 신미, 술의, 해술의, S의 에너지의 충격작용을 살펴보라. 그 다음에 내가 과연 그러면 어디에 와 있어서 무엇을 강하게 쓰고 무엇을 약하게 쓰느냐. 어떤 것은 에너지의 배터리의 에너지를 충분히 충전되어서 강하게 쓸 것인가 라는 것은 왕세 강약을 통해서 보는데 이것은 포태법을 통해서 힘의 균형과 세력을 파악해보라. 이까지는 어떤 환경적인 어떤 에너지의 요소가 될 수 있는데 그 다음 제가 6번째 말씀드렸던 것이 오늘 실질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이 사건은 실제로 어떤 사건이 발생할 것인가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인데 이 실질적인 사건을 파악하는 요소는 또 한 4가지 정도를 살펴야 돼. 4가지 정도를 점검해 봐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 신살적인 요소. 12신살의
어떠한 신살에 대운의 신살에 와 있는가라는 걸 파악해 봅니다. 그 다음에 각 팔자의 지지가 대운과 합하느냐, 합작용이 있느냐, 그럼 합의 인자의 인연으로서 가느냐, 그 다음에 형하는 인자냐, 형질의 변경이 있느냐, 충하느냐, 역마라든지 어떤 충돌의 현상이 발생하느냐, 파하느냐, 뭐가 깨지느냐, 해하느냐, 뭔가 좀 훼손되는 어떤 그런 게 있느냐 라는 걸 통해서 사건의 인자를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모양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운이 왔을 때에 합형충파해로서의 그런 모양을 이렇게 짓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양, 육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에너지의 형상이 대운의 지지를 걸어갈 때 합형충파의 인연의 고리로 말미암아 그런 모양새를 이렇게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합의 인자를 통해서 그런 합작용들이 있느냐, 이게 두 번째 되겠죠. 그 다음에 육친적인 요소를 파악해보라. 그럼 그것이 육친적으로는 무엇인가? 어떤 육친적인 인연으로 와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사건의 인자로 인연을 짓느냐 라는 부분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세 번째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운의 천간도 반드시 참고하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는 대운의 천간을 좀 무시를 했습니다. 대운의 천간을 무시하고 많은 사주팔자를 이렇게 통변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했는데, 뭔가 이게 좀 맞지 않는, 뭔가 조금 이게 좀 삐뚤어 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연구를 하게 됐죠. 그래서 보니까 대운의 천간, 즉 지지의 환경의 인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걸어갈 때에 대운에서는 구름이 끼었는가, 맑고 화창한가, 여름이지만 맑고 화창한가, 구름이 끼었는가, 비가 오는가, 그럼 아주 햇빛이 쨍쨍한가, 에 따라서 내가 지을 수 있는 모양이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름 대운을 가고 있을 때에 햇빛이 내려져서 아주 쨍쨍하다면 바닷가에서 놀겠죠. 근데 비가 와서 구름이 끼었다면 제가 바다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산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처럼 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도 제가 많은 어떤 임상 실험과 그리고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요소, 실질적인 사건의 인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네 가지의 요소도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하고 같이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강의를 듣고 또 공부할 필요 없이 강의 듣고 바로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바로 좀 써먹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공부했던 부분들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고, 또 배우시는 분들은 이 반복의 인자를 통해서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또 실제적으로 본인의 사주를 한번 펼쳐놓고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좀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댓글이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 대운에 요런 일이 발생하고 이러한 사건성들이 동하더라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운에서 천간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좀 있었다라고 해주시면 제가 또 연구할 수 있겠죠. 사주명리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또 임상 실험하고 또 이론적인 부분을 더하고 이렇게 해서 학문의 발전이 있는 거지. 제가 아무리 30년 넘게 공부를 하고 해도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그런 팔자가 이런 이론적인 충족을 다 했다 손치더라도 100%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운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천간에 이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더라는 것을 댓글 좀 달아주시면 제가 또 그걸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또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구나, 왜 이게 발생했을까라는 것을 또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면 제가 또 공부를 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만 들어도 팔자를 술술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경지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